안녕하십니까. 아드수 경찰신무 종합의 박용정입니다. 2025년도 승진시험 대비해서 아드수 경찰신무 종합 개정판이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새로 개정판이 나오는 책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붉은색이죠. 약간 오렌지 컬러인데요. 대부분 우리 수험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붉은색 이 표지를 제가 추천받았을 때 이거 뭐 괜찮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른색 계열의 이 책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붉은색, 밝은색 계열이 있으면 책을 찾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재 두 문자 스토리죠. 아두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문 불출 딱 이렇게 도장에 찍혀 있습니다. 두 문자로 외우면 머리에서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책 표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본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이 경찰 조직법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근거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두 문자가 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인쇄가 되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편집할 때 붉은색의 눈이 잘 띄기 때문에 주로 이제 편집자들이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서 보지만은 실제 인쇄는 파란색으로 나와서 눈에 피로감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험서와 같죠. 자, 이게 보면 이제 뭐 자문기관으로서 고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 경찰청, 우리 인권위원회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공제 책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번엔 또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암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암기 문구를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생문이죠. 자문. 자문한다는 의미지만은 요걸 암기할 때는 약간 비틀어서 자생문, 그리고 자주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go in.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go in 영어로 그렇게 암기하면은 이 세 가지 위원회만 자문기관이고 나머지는 이제 의결기관이 되겠죠.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소총심사위원회는 관청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청과 자문기관, 의결기관으로 나눠져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보면은 우리 다른 그 실무종합 기본서를 보면은 이런 기출 이력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공부를 해도 되는지 그런 강약 조절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하기 좀 불편한데, 제 책은 이렇게 한 7년, 8년치 정도의 그 기출 이력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된 것들은 일부러 제가 지웁니다. 왜냐면은 너무 오래된 것들은 좀 이제 이 시류를 좀 벗어났죠.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약간의 그 좀 흐름을 타거든요. 유행을 좀 탑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한 뭐 1, 2년간은 계속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기출 지문은 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한 7, 8년치만 이렇게 좀 모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2024년도 승리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법 조문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것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조문만 잘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경찰의 임무를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자로 생범, 경정이, 교외에서 공안질한다,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국민의 생신제가 맨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안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예진, 수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암기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뭐 교생 다수 이런 두 문자가 있고, 또 우리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법 조문만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험에 계속 나왔죠. 충분히 다음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조문만 잘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경아가, 학교 실타공, 자, 이런 것도 이런 부분은 이제 법 조문을 그대로 실어도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제가 만든 이 암기 문구하고 좀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 암기 문구 순서에 맞도록 순서만 이렇게 재편집했죠. 경아가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실타공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각 조직 구성위원장,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내가 좀 더, 키워드를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키워드들을 잘 해두면은 나중에 막판에 가서 이 마지막 정리를 할 때 키워드만 보면서 넘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하기 편하고 속도를 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계속 기출 이력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암기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뭐 심의사항 다 이렇게 암기 문구가 되어 있죠. 주인, 부업, 자재, 시비, 관청에 물어보자. 그죠? 주인이 부업을 하는데 자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관청에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제 두 문자는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재 두 문자 스토리 아닙니까? 두 문자를 그냥 앞머리만 따서 외우면 두 문자 자체가 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스토리를 제가 가미를 했습니다. 이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름대로 이제 몇 년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 두 문자를 다 정립을 했습니다. 주인이 부업을 하다가 자재 시비 걸려서 관청에 가서 물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스토리상으로 기억하기 좋습니까? 그 밑에 회의하는 것도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약간씩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에는 한 달에 2번 이렇게 개최를 하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한 달에 1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쪽만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한 놈만 죽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걸 보면은 이건 보면은 자 국경위니까 국경위를 이제 국경에서 이렇게 말을 바꾸었고 이제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 또 위원 3사람 이상이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3사람 이상이고 경찰청장이 요구할 수 있죠. 관세청 이렇게 두 문자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정기에는 한 달에 2번이니까 정리입니다. 관세청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암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의를 요구할 때는 행안부 장관은 의결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겠죠. 이렇게 조심할 부분들은 가입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실제 우리 공제 체계라든가 뭐 모의고사 또 기출 문제에서 틀린 질문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린 것 아닌 것들을 별도로 표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의결한 날부터 이렇게 카운터가 돼야겠죠. 그래서 10일 내로 장관은 제의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제의가 요구되면은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0일과 7일 이런 것들 상당히 헷갈릴 수 있겠죠. 뭐 7일 내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10일 내에 의결하는 것인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문자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장관이 10일이니까 열일을 요구하겠죠. 일 열심히 하라고 열일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7일 이내 7일 이내 빨리 말하면 치이네 일이 치이네 그죠? 열일을 요구하니까 일이 치이겠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 재미도 있고 또 머릿속에 정리도 잘 되고 암기도 오래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기출 이력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이 나왔죠. 뭐 올해 채용시험에도 나왔고 법학, 채용시험. 자, 여기서 경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을 말합니다. 경찰 간부 시험이 이제 간부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위화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위 공채 시험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경공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죠. 우리 채용시험이라든가 우리 경위 공채 시험에서 나온 것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승진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파트는 달달달 외워보겠죠. 이렇게 식으로 이제 강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우리 승진 시험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이렇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은 내년도 2025년도 시험에서는 자, 이 지문은 빠질 확률이 많아요. 이 파트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피하는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나온 시험 문제는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럼 이게 이제 2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자,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기출 이력을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 편집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우리 승진 시험 교재를 보면 이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좀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은 공부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시험 출제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2025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자격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국경이, 시경이 이것은 상당히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서로 섞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서로 비교하는 부분들을 제가 또 표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고 있죠. 자, 국경위 같은 데 보면은, 자, 의결기관이지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관청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7인으로 같다. 또 이런 것들 공통적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 또 서로 다른 점을 보면은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봐야겠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경위 내용인지 국경위 내용인지 서로 섞어놓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기억도 잘 되고 또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자, 그리고 위원장은 이제 호선이라는 것은 그 위원들끼리 서로가 뽑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경위는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명을 하는, 자, 임명하는 방식으로 된다. 이런 것들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공통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뭐 경검 국군 당선 3년인데 경검 국군 당선 공 3년이죠. 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 퇴직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경위의 위원으로 될 수는 없다. 국경위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국경, 관세청 정리라고 요 하나만 잘 기억을 하면 숫자가 살짝 다르죠. 다른데 두 가지를 다 암기하면 좋겠죠. 좋죠. 완벽하죠.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요 둘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쓱 한번 읽어주는 정도로 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본문들이 끝나고 나면, 자, 끝에 가면 또 우리 아두수 경찰 실무 종합만의 특징이 있죠. 바로 종합 정리입니다. 자, 종합 정리를 보면은, 자, 위원회에서는 매년 이제 시경위, 국경위, 뭐 소총심사위원회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큰 위원회들은 뭐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짠짠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뭐 인권위원회하고 뭐 고통심사위원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섞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매번 헷갈려요. 이게 숫자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위원장을 어떻게 뽑는지 이런 것들이 뭐 의결 전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걸 일부러 이제 다 적으면서 개인이 정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제가 잘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뭐 위원회, 그죠? 또 비슷한 개념들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무적으로서 우리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잘 해두면 공부하기 되게 편합니다. 또 이제 가끔 뭐 몇 년 징역이냐, 또 벌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굳이 물어보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 그죠? 그렇게 좀 중요한 것들은 또 처벌 규정도 모아두고, 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요거 자주 나오죠, 그죠?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다 모아뒀어요.
이걸 전부 다 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고 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최근에 기출된 것을 포함해서 또 공제에 의해서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 문제로 응용된 것들, 자, 그런 것들만 쭉 모아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막판에 그죠? 한번 쭉 읽어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기억이 가요. 그죠?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지. 그죠? 평소에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나머지 절반은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으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기억이 가거든요. 정 안 되면 마지막 날에 읽어보면 되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아더스 총합은 이제 두 문자들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이게 이제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종합 정리는 전체가 6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 페이지는 645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60페이지 정도가 종합 정리에 제가 이제 할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그 중에서 두 문자들만 전부 다 모아서 한 2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죠. 한 페이지에 두 문자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페이지면 두 문자만 6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어이구, 600개를 어떻게 다 외워? 그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600개도 다 암기가 됩니다.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떠오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연상법으로 이런 두 문자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뭐 어느 순간에 공부하다 보면은 한 600개 정도를 저절로 좀 더 쉽게 암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이 두 문자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고 좀 압축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종합반을 수강하신 분께는 별도로 링크를 좀 드려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조만간에 제가 녹화해서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숫자와 관련된 문제도 한 서너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숫자는 그야말로 뭐 이해가 필요 없는 영역이죠.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유은혜 같은 경우 그죠? 이렇게 두 문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자문기간 방금 봤죠? 고인인 뭐 7명짜리, 11명짜리 자, 이렇게 이제 인원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호선하는 유은혜 그죠? 국권 언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죠. 그러면 두 문자가 인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두 위원회가 암기를 할 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인권위원회는 권자를 땄습니다. 권자. 자, 그러면 이제 국권, 언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굳건하게 언손에 겨울에 손이 되게 얼었어요. 굳건하게 언손에 호선이니까 요걸 말을 살짝 바꾸어서 호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다라고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굳건하게 언손에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요건 딱 암기가 되는 겁니다. 호선으로 뽑는 위원장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가끔 이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3년짜리만 이렇게 모아두기도 하고 나머지는 다 2년짜리니까 2년짜리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뭐 또 여기도 보면은 우리 공제에서 유은혜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들 또 어떤 식으로 문제화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도 해두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개념들 법률에서 일상적으로는 대통령령에 그 내용들을 위임을 하는데 대통령령을 패싱하고 불용으로 바로 점프를 해서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공제 책에서도 문제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만 별도로 모아서 자, 항복지집 귀인생, 귀인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신청에 관해서도 전부 다 모아뒀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멸시효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좀 주로 이제 3 아니면 5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뭐 효력 발생 구술로 하는 것, 문서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또 우리 경찰 공무원법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가족, 친족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보면은 자, 가족 채용 제한, 뭐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가족의 범위는 같죠. 가사, 수거부 이렇게 두 문자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도 가족의 범위가 나오는데 배직 사동 이런 것들 우리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도 가정 구성원의 범위가 나오죠. 배직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에 관해서도 뭐 가족이냐 배우자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또 소파 협정에서도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21세까지로 되어 있죠. 21세 미만의 자녀까지를 소파 협정에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또 사실혼이 포함되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 실무종합에는 사실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률혼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자,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그것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까지 포함되는 자 이런 법률들은 별도로 이렇게 봐둘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포인트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두 문자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강의로 한번 빠르게 읽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로도 좀 싸게 그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두 문자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한 600개 되니까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단순한 이 연도 암기하는 것부터 해서 그죠.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게 그죠. 뭐 46년도 자 여경을 처음으로 창설했죠. 여경 사육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경찰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죠.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죠. 6중 그리고 47년도니까 사치 이렇게 육중한 것이 사치다. 금목걸이 그죠? 금팔찌 이런 것들 되게 육중하잖아요. 그런 걸 뭐 걸고 다니면 사치다. 육중 사치. 뭐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게 참 재밌는 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다 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제가 교재에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지면이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군더더기가 되어서 빠르게 공부할 때 오히려 또 이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스토리들은 어쩔 수 없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스토리를 한 번만 들으면은 두 문자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연상이 잘 됩니다. 그죠? 눈으로 한번 보고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두 문자를 모아뒀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쪽지에 하든지 혹은 사진을 찍어서 그죠? 핸드폰에 들고 다니다가 우리 근무 시간 중에도 책 펴놓고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점심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뭐 핸드폰 보면서 그죠? 이렇게 두 문자를 쭉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쭉 두 문자가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600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뒤에 가면 또 이제 숫자들을 다 모아놨죠. 그죠? 2회가 나오는 것들을 모아두고 있고 3회가 나오는 것들,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죠? 6시간짜리,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짜리 이런 것들 24시간짜리 다 모아두고 있죠.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이틀짜리, 뭐 3일짜리, 5일짜리 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또 가면 또 뒤에 한 달짜리, 뭐 2달짜리, 뭐 6개월짜리, 그죠? 뭐 이렇게 또 개월수로 또 되어 있죠. 이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미 두 문자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숫자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도수 경찰 실무종합이 다른 교재와 좀 특징이라면 일단 최근에 시험 경향이 공제에 우리 기본서 4권짜리 있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은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영역에서 거의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까지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시험 범위 안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600개에 이르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 읽어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쉽게 연상법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이력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디는 좀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25년도 시험부터는 시험 승진의 인원수가 줄어들죠. 이제 6대 4 이렇게 40%만 뽑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7대 3까지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승진 시험 인원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난이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난이도는 약간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우리 승진 시험 난이도는 우리 순경 채용 시험이라든가 경위 공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좀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그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험 문제를 조금 쉽게 내었습니다. 쉽게 내어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거의 이제 만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조금 없죠. 대신에 우리 이제 금평이 이제 변별력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사 승진 폭을 이렇게 확 늘렸기 때문에 금평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사로 가겠죠. 가고 이제 시험 승진은 이제 오로지 공부 역량 그리고 노력 역량, 자, 이걸로만 평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점 가까이 받는 사람과 그보다 조금 덜 공부한 사람은 또 점수가 조금 낮게 날아와야겠죠. 그리고 금평이 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는 이제 변별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승진 시험의 난이도 역시 순경 채용 시험이라든가 경위 공제 시험 수준으로 약간 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가는 난이도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제책에 나온 그 4권짜리 있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 채용 시험 범위라든가 경위 공채 시험 범위까지 기출 범위까지 좀 넓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공제책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부한 그 깊이보다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깊게 또 정확하게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공제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두수 책도 보고 또 다른 교재도 보고 이렇게 서로 참고를 해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는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요령껏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2025년도 아두수 경찰 실무종합으로 이렇게 좀 쉽고 재밌고 빠르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25년도에서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